저 지붕서부터 땅바닥 이르기까지를 다 그리니까 다 쫙. 남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붕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칠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일장을 해봤는데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막상 해보니까 3주를 가르쳤나 그래. 2시간 반씩 3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돼서 아, 일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앞에 썼는데 이게 의외로 내용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축사 사무소였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저는 이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뭐 그저 그렇겠거니 하고 들은 줄 알았는데 몇몇 뭐 팀장들, 과장들, 전문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굉장히 좋았대. 그래서 제 강의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좋았다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한 경험이 한 2주 전쯤에 있어서 그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지붕이니 뭐 벽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르쳤고 또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가르쳐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논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맞으면 서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건축적으로 넓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어려운 책들을 많이 보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제일 등잔 밑에 얻었다고 건축이 해야 될 여러 요소에 대해서 그거는 뭐 늘 생각하고 또 남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그럴 텐데 그 생각을 거꾸로 해보니까 우리나라 건축계가 건축 전반이 그런 논의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것 같아. 그나마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교과서랄까 뭐 이런 읽을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겠는데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A서부터 B까지가 앞과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설계를 하다가 보면 정말 뭐 벽을 어떻게 만들까, 문을 어떻게 만들까,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는데 공간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벽이 뭐냐, 문이 뭐냐 그러면 그 문은 문이고 벽인 벽이다. 이건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다가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여기에 계신 분이 전 몇 분인지 몰랐어요. 자기의 의견으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난 듣고 거기서 배우고 뭐 코멘트를 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영상을 만들면 누가 보겠죠. 위스칸 강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 그런데 그 보는 사람들이 아 공부를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걸로 해야 동영상을 만들고 뭘 알리는 보람이 있는데 이게 뭐 숙제 해와가지고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한다면 동영상 만들고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생각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달할 내용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 시간에 뭐를 가르친다가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하죠. 2달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족되지 않는다면 사실 건축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 공부를 한다. 따로 자기가 별도로 사무소에서 신문하거나 이거 빼고 내가 나름대로 무슨 목표를 세워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늘 가지고 있었을 텐데 2달 동안에 지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남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붕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가 참 드물지 않을까. 적어도 차무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몇 명이 모여서 많지도 않은 인원수가 모여서 이걸 갖고 얘기한다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맨날 그걸 하느냐 그게 아니라 뭐 한 3일 중에 한 번 정도 조금 한 30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 5번 하게 되면 얻는 게 있는데 그 얻는 거는 성격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무소나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텐데, 아, 이거 뭐 하는 일도 바쁜데 왜 나한테 이렇게 주나. 그런 사람은 건축 공부 계속 안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해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내가 경험 삼아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 칼자루는 내가 준 거거든. 내가 풀었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말한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어디 가서 강연회 할 때 제일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는 강연회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작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작품은 자기가 풀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모든 이 앞과 끝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들을 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작품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붕이든 벽이든 뭔가 요소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려면 남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남의 생각이 없이 혼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남의 생각을 뭘 해가지고 했느냐를 찾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한 10개쯤 봐야 그 중에 하나 걸릴까? 한 20개쯤 봐야지 그 중에 하나 걸릴까 하는 거니까 하나를 말하려면 20개를 봐야 된다고. 근데 하나를 말해서 20개를 보는데 20개가 그게 소비된 게 아니라 19개 따로 또 얻은 거거든요. 발표를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하는 자기 지금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그거는 다른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 차무리 뉴스 있잖아, 뉴스. 거기다 하면 되잖아.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지금 있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것 이걸 보고 서로 해야 거기서 뭔가 디베이트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는데 다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게 이뻤어요. 이게 마음에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논지가 쓰질 않는다고. 왜 그렇게 좋고 이래야만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은 불투명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걸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곁들여서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정으로 이런 게 곁들여야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지. 내가 좋아서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내가 좋다는데 뭐라고 해. 그러니까 지붕은 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단답형으로 말해라 이거지. 그러면 말할 거리가 많고 글의 양이 쓸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밀가루 반죽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많은 것처럼 이제 밀잖아요. 만두 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적당히 밀어야지 그게 많은데 없는 거 요만한 거 갖고 이만큼 만들면 빵꾸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는 게 아니라고.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그렇게 안 해야 자기 생각이 딱 잡히고 적어도 2달 동안에 지붕이 뭐고 벽이 뭐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무슨 해석이 더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한 거는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주변에 보니까 그게 어쩌고 아니면은 그냥 흔한 집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 속에서 발견이라는 건 발견이지. 그 발견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야 이게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뭐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면 건축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상 그때 지붕이라는 주제를 주시고 이걸 생각을 해서 글을 써봐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지 말고 집에 책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책부터 펴봤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먼저 한번 딱 골라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다가 찾은 사진이 이거였는데 요소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책에 쓰여있는 것처럼 뭐 지붕, 바닥벽, 기둥, 문, 창호, 계단, 천장 이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저는 여기 뭐 재료나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건축에 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떼어놓고 지붕만 딱 별개로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 저는 건축이 주는 여러 즐거움 아니면은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아름다운 걸 가지고 아니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건축이 채워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건축가고 건축사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한 이런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딱 떠오른 키워드가 이 사진을 보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가운 물성 아니면 육중함, 그리고 여기 벽체에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주는 따뜻함, 오크, 그리고 이런 벽체의 얇기, 육중한 지붕 구조와 얇은 벽체, 그리고 기둥,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가운데 있는 가구와 뭐 액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상극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조합하고 뭔가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조율해서 나열되었을 때, 뭔가 아름답다, 균형이 잘 잡혀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거든요. 거기서 지붕이 갖는 지붕만의 요소는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제가 있어 보이려고 포르투갈어로 써놨는데 심해공포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바다 하면은, 심해공포증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혼자 떨어졌을 때 어떤 오는 두려움? 근데 사실 저는 하늘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보이는 파란 하늘뿐만 아니라 저 우주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거의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했긴 했지만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그런 우주를 생각했을 때, 이 위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존재도 심해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바닥이란 것은 존재했고 서 있었고 거기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닥이 뭐 무너질 것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 반면에, 그리고 벽은 수평적으로 내 시야에서 먼저 1차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고 조절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기 건축에 처음 지어지는 시대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원시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뭔가 벽 외부 수평적으로 오는 위험이라고 하면은 뭐 야생 동물이라든지 다른 타인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험하긴 하지만 내 눈 안에 들어오고 1차적으로 뭔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위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연구들도 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하면서 뭐 기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씩은 예측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위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미지의 세계고, 미지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그 두려움을 차단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지붕이 다른 것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은 위를 향하고 있다, 벽은 옆을 향하고 있고, 바닥은 애초에 존재했던 것이고, 지붕이라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균형적인 아름다움, 균형미를 만들 때 벽과 바닥과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을 마지막에 지붕이 하늘로부터 차단하면서 그 내부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지붕이. 이런 균형이라는 것을 잡아줄 때. 그래서 그런 사진을 넣었고, 여러 다른 건물들도 봤는데 그냥 균형미가 제일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양극단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중간에서 잘 조율했다,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건축의 요소인 뭐 지붕, 바닥, 벽, 재료,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고, 지붕도 그 지붕이라는 것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진과 글을 넣었습니다. 우선 비를 막아야 되니까 비를 한 방울에 떨어뜨리지 이런 것보다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지붕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굳이 뭐 공포란 말 안 써더라도, 내가 뭐 손을 갖고 뭐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작가다, 소설가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글자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 공포란 말 쓰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딴 데로 가가지고 더 편안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걸 좀 못 붙잡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저 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저게 정말 비가 만든 거잖아. 저게 태양이 만든 조형이냐고, 빛이 만든 거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정말 비가 만든 조형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 다 잘하시지만, 응? 그 얘기를 하면 비를 한 방울도 안 흘릴 수도 있지만, 저렇게 옆에 뭐 45도로 만나는 데를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거 보면 몽땅 다 물이야, 물.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지붕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이 만드는 거다. 물이 어떻게 고를 타고 흘러가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생각해서 지붕, 한옥에 있는 지붕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과 관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기와 얘기를 하는데, 절에 가면은 기와장은 전부 다 물과 관계가 있대. 바닥에다가 물 흘러가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와가 쓰이는 거는 이제 뭐 굴뚝 같은 데도 쓰기도 하고, 담장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통하게 물이 흐를 때 보면 또 물도 또 이렇게 고갖고 만들어요. 기와 그거 고갖고. 그래서 그 전서부터 절에 가면 눈에 많이 띄는 게 기와를 어떻게 요리조리 잘 쓰나, 바닥에도 쓰고 뭐도 쓰나, 지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경험에 비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균형 절제 뭐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생각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든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 전 세계에 있는 버네큘러한 집 같은 거는 모두 다가 비 아니면 눈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거기다가 뭐 철학적인 여러 얘기가 있기 이전에 먼저 한 번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비나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붕의 조형들을 세계에 눈에 띄는 대로 한 10개 정도 딱 세팅을 해놓고 보면 한옥이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같은 물을 갖고 비를 갖고 생각해도 뭐 다르잖아. 다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뭔가 한옥에서 굳이 다른 점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보다는 아니, 지금 얘기한 건 한옥이 그렇게 서두를 1분 동안 얘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건 1분, 나머지 그거 갖고 끝에 뭐 비교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죠. 그런 얘기를 풀었으면 10분 중에 그게 9분이니까 그게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들은 그 소견은 이래. 처음에 이제 그 칸 얘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첫째 그 말씀 중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게, 거기가 제가 듣기에는 뭔가를 풀어나가기에는 애매한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아름다움은 좋긴 하고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하기에는 이야기가, 뒤에 나올 이야기가 그렇게 뭐 받치기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말을 쓰지 말고 좀 더 좁혔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균형 이랬거든요.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게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뒤에 지붕을 얘기할 때 균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토막이 내가 말 들어서 했는데 두 토막이 요 아까 요 그림 보여주면서 한 얘기와 아까 그 시면 얘기 있잖아요. 그 한 얘기가 두 개가 달라. 다르다 보니까 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앞에 가서 붙여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다. 이지. 근데 우선 이거는 현재 지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천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뭐 지붕과 천정은 뭐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붕이라 그랬으니까 천장은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천장과 지붕은 서로 맞닿은 거긴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요건 제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층은 천장은 있지만 지붕은 없잖아. 근데 이게 5층이다 그러면 4층에 해당되는 거는 지붕을 말할 수는 없잖아. 오로지 최상층에 있는 것만 얘가 비슷해 보이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장을 얘기한 거지 지붕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럼 균형이라는 거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균형. 이 집이 왜 균형이 있느냐 그러면 평면 있잖아요. 평면 보실래? 이거는 조금 칸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연히 조우에서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요거는 기본이 뭐냐면요. 아까 사진 볼까?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의 출발은요. 잘 들으세요. 요 그림이에요. 영국 사람, 이 영국 브리티시 아트 센터잖아요. 네. 영국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 칸의 처음 생각이 이게 뭐 지붕 만들겠다 이런 거 천장 만들겠다 안 했어. 영국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 거실에 있어서 거기에 거실에 앉아서 그런 마음과 분위기로 그림을 본다야. 그게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처럼 다르게 본다야. 그러니까 영국 브리티시 아트 센터, 예일 아트 센터의 그 그림은 영국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싶다든가 가지고 싶다는 게 첫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니까 그림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큰 거는 어디냐면 그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있는데 큰 공간인데 여기 평면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요 균형 요 동그란 뭐가 있는데 밑에 평면은 이런 거 없고 뻥 뚫린 데가 있거든. 거기 벽에다가는 큰 걸 걸었지. 그러니까 거기는 큰 거실이야. 그러니까 작은 방에는 작은 거실에 앉아서 그러니까 거실은 그러니까 100평, 200평 되면 안 돼. 사람의 몸하고 그거하고 그림하고 딱 맞는 스케일을 가져야 돼. 그 크기가 요 크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사진을 올라가면 그래서 요 크기가 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맞는데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가운데 뭐냐면 의자가 소파가 딱 있는 거예요. 앉아서 서성거리면서 되게 미술관 가면은 서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 줄 치고 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뭐 가면 또 뭐 이상한 소리 나고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시관은 뭐냐면 그냥 뭐 누가 보고 그냥 잘 편안한 자리에서 집안에서 보는 그걸 위해서 저 화가가 그렸다는 거지. 무슨 큰 전시장에 화이트 큐브 같은 전시장에 그리려고 영국 사람이 그린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니까 요 크기가 그 사이즈로 정해졌어요. 그러려니까 영국 사람 집이 뭐 이렇게 환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위에 이제 미술관이니까 채광을 했죠. 여기 있는 스크린은 뭐냐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러니까 긴 방향과 짧은 방향인 건 균등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하는 거니까 사람의 선택지를 칸이 생각할 때 둘로 쪼개는 거라고. 근데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갈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네 방향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사각형 그러면 답답하다 여기죠. 정사각형 딱 있으니까 뭐 다 똑같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느껴서 그렇지 칸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은 정사각형은 사방향으로 퍼진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칸막이가 무법을 이것이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넣었다 뺐다. 그러더라도 요게 없어질 때도 이 정사각형의 구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림과 보는 사람의 거실과 같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죠. 그러니까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무법을 받듯이 없어져도 구조가 이렇게 있고 사람도 있으니 그래도 그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칸막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형도 되지만 이제 뭐 대개는 쳐져 있겠지. 일부러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요소가 방을 만드는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 빛을 주는데 그 빛이 여기에 딱 떨어지 여기에 요 위에서 보면 여기를 위해서만 있는 빛이라고.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빛이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빛이 비쳐 있구나.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저기 위를 썬루프처럼 쫙 했다고 쳐보자고. 구조도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지 않고 그냥 철골 꽂아가지고 원실처럼 만들었는데 스크린을 만들었던 생각해요. 절대 저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빛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붕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붕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얘기는 실내에 관한 얘기로 끝났지 그 지붕이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붕의 위는 그걸 채광을 막기 위해서 그 몇 가지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드랄까 뭔가 그 선들을 이렇게도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위를 다시 간접광을 만들려고 위를 이렇게 또 뭔가 가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채광법에 관한 얘기가 되니까 지붕에 관한 얘기가 하기가 어렵지. 지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말할 적에 훨씬 유리한 예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봐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고 단아하고 정사각형으로 딱 됐으니까 말하기 편코 눈에 확 들어오거든. 근데 그거는 선택한 거는 좋았으니까 요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가까운 이해가 되니까 그런 공부로 가겠구나라고 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친구를 만난 거야 길 가다가. 그러나 지금 저 지붕을 만들어 지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데리고 가야 될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아까 포비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늘을 보면 즐거운 거 아닌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하면은 막 웃집 얘기하고 막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당시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했을 때 뭐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되고 그런데 반면에 하늘에서 오는 뭐 더위라든지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을 테고 이게 왜 생기는지도 몰랐을 테고 그랬을 때 그게 가장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로부터 차단하는 나만의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붕이 태어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좀 썼는데요. 수열주구 있잖아요. 네네. 수열주구는 왜 생겼느냐? 저 벽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벽을 이렇게 세우기에는 이게 뭔가 무너질 것 같고 뭐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 그게 땅바닥이 있잖아요. 땅바닥 위에 지붕은 덮어야겠는데 덮다 보니까 이게 물이니 뭐니 뭐가 내 벽이 없는 거야 벽이. 벽을 만들려니까 땅에 어느 정도를 파고 내려가면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벽을 세운 게 아니라 땅바닥을 벽을 만들게. 그러니까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게. 그다음에 지붕으로 그걸 다 해결해 준 거라고. 지붕이 그러니까 벽 역할도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벽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기 하나 세우고 지붕을 하나 덮었으니까 그 지붕이 해준 게 뭐냐면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벽의 역할까지 다 해주는 게 지붕이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열주거 같은 얘기를 하셨던 건데 지금 보면 네. 그렇다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벽이 없더라도 지붕의 역할까지 다 해주는 것. 비와 바람과 동물과 그리고 남의 시선과 그리고 온기를 뺏어가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게 지붕이다. 그럼 지붕의 역할이 많은 거지. 정말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 지붕 하나 세우려고 그게 수혈이지 뭐야. 수라고 하는 건 세우고 구멍을 뚫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나는 오히려 수열주구 같은 그런 거는 지붕의 위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만들 줄 모르고 뭔가 이 요소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텐트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배낭 메고 와가지고 어디 요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씩씩한 여자들 보면은 가가지고 뭐 밤에 하면서 이렇게 뭐 썰어먹기도 하다가 신발도 구두 딱 신고 그런 여자들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들하고 보면 텐트 톡톡톡 치잖아. 거기에 벽이 있어요. 알고 보면 텐트의 지붕이 그대로 연장돼가지고 만든 거에다가 툭툭 꽂아서 만든 거니까 텐트는 사실은 지붕의 연장인 것 같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벽처럼 똑바로 세우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가다 이렇게 세운 것 뿐이지 사실 대개 텐트 보면 다 이렇게 그 인디언 티피 텐트 같은 것도 보라고. 요새 뭐 기생충 영화 한 번 나온 다음부터 집에 보면 그 인디언 티피는 왜 전부 다 갖다 놓은지 몰라. 집 안에 집을 만들어서. 호텔 안에도 있던데. 그거 있다 보면 무슨 있어 뵈는 것 같아가지고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좀 그렇더라고. 적당히 쓰면 좋을 텐데 너도 나도. 그 TP도 보면 수열주가 똑같은 거잖아. 땅바닥은 그대로 있고 지붕 하나가 그냥 다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보면 포비아가 아닌 것 같아.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이 다 포비아지 뭐. 혼자 나가서 있으면 한심하잖아. 춥고 배고프고 식구도 없고 혼자 있고 동물도 없고 우왕거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지붕이라기보다 오히려 나는 들으면서 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건 옛날에 그랬고 오늘날에는 조금 보면 그렇게 무섭다기보다 또 지붕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옥은 왜 땅까지 내려온 게 없지? 쫙 하고 내려온 거 그런 거 안 하나? 그런 얘기가 초가집은 되는데 기와집은 저거는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물매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아까 그 감정이입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생각이라고 처음에는 읽혔는데, 그러니까 원시의 누군가로 내가 감정을 이입했을 때 포비아인 거잖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지 본인이 막 두려움을 느끼거나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 좀 전에. 혹시 너무 강박. 아니 그러니까 오은정 박사를 모셔야 돼.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닌 거고 그 당시에 원시인으로 감정이입을 한 거죠. 네네. 그렇게 들을게요. 근데 좀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이 왜 돼요? 왜? 네, 다행입니다. 근데 고소공포증 좀 있는 거야. 고소공포증 있어? 아니 지붕이 잘 올라가던데? 아니, 공포란 말은 고소공포라서 확대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딴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이 다 알 수 있는 보편적 얘기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 나는 뭐 공포를 느낀다니까 그래서 공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화가 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건축은 그렇게 개인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지라고 하는 것에 했는데 미지도 맞긴 맞는데 새로 만들면 어떤 지붕이 한번 그려볼래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후에 무슨 프로젝트 왔는데 여기에 얘기한 게 너무 잘 됐다. 내 아이디어가 여기서 아니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그게 써볼 만한 거를 해던데 그 미지라는 말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 나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선회를 해야 될 거야. 그럼 한번 또 다른 우리 저기 동료들 발표할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진아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붕만 딱 떼놓고 생각했던 적이 이걸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때 진짜 뭐 그냥 뭐 기둥에 벽에 지붕에 올라가면 건축물이다 이러고 그냥 휙 넘어간 것 같아서 이번에 지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 제일 앞에 넣었는데 이게 종묘 정전의 이 지붕선과 그 뒤에 숲과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종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 종묘라는 건축물이 건물 자체로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지붕이 주는 힘이 좀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요거를 넣어봤고요. 그 생각이 들게 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라는 게 이제 벽이나 기둥이 서고 지붕이 올라가서 이렇게 건물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뭐 한옥을 예로 들어서 뜯어봤을 때는 한 건물 안에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기본적인 요소도 있고 장식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이거를 지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이런 부가적인 장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벽이나 바닥도 심지어는 없어도 건축물이 되는데 지붕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렇게 정자나 회랑처럼 벽이나 바닥 같은 게 없어도 이제 기둥과 지붕만으로도 건물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건축법에서도 건폐율이나 그런 건축 면적 계산할 때는 무조건 지붕이 덮여진 그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이제 지붕이 진짜 건축의 기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지붕이 뭔가 또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붕이야말로 약간 건축 기술의 발전을 정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움집의 경우에는 벽이랑 이 지붕을 이렇게 분리해서 구조를 세울 기술이 없어서 벽이자 지붕인 형태가 그냥 일체형으로 있었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아는 이 경사진 지붕과 수직의 벽이 세워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좀 강조해서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 판테온이 뭐 이 거대한 돔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뭐 무슨 이중벽을 만들고 뭐 어떤 구조를 쓰고 뭐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서 뭐 무게를 절감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뭐 이런 거대한 경기장 같은 공간에 돔 지붕을 씌운 이런 돔 구장 같은 게 우리가 이 정도 건축 기술이 발전했다 뭐 이런 이렇게 뭐 기사 같은 데서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붕이야말로 진짜 건축 기술의 이 어떤 발전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것이 저 최근 5년간의 그 연구 주제가 10m 이상 대공간 한옥을 만드는 그 한옥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연구 그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이 10m 이상 되는 폭의 지붕을 씌우기 위해 이런 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이 큰 지붕을 한옥 구조인데 10m 이상의 거대한 지붕을 씌우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옥 건축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 더 나아가야 할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진 지붕들을 이제 비나 눈을 이렇게 흘려내리고 뭐 이런저런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왔다면, 건축 기술이 더 계속 발전을 해서는 이제 지붕을 플랫하게 씌워도 이게 뭐 비나 눈이나 어떤 하중이 올라와도 안전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물 처리 같은 게 가능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붕이 이렇게 경사에서 점점점 평평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요새 뭐 루프탑 바나 라운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건축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지붕이자 옥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건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지붕이 점점 커지는 것도 있는데 지붕이 아예 필요 없는 건축이 가능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약간 지붕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요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건축에서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게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건물에서 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이나 썬큰 같은 공간은 실제로 다른 건축 요소들이 다 있는데 지붕만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다른 요소가 다 있는데 지붕만 없는 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치현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뭐 치현 씨는 이제 움집을 만들던 시대에는 그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거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해석들이 다 되면서 마냥 미지의 세계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뭐 이렇게 시야가 간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뭐 걸어가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수평적으로는 좀 자유롭지만 사실 수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붕이 없는 데서 뭔가 좀 해방감이나 그런 거를 느낀다는 생각이 좀 전에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보면은 도시 한옥 같은 데서는 특히 정말 조그맣더라도 이런 마당을 어쨌든 건축주들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뭐 법적으로나 이제 마당을 다 이렇게 덮어서 아트리움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이런 공간이 주는 이제 외부랑 접하는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데서 또 지붕이 무조건 덮이는 게 좋지만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이러니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 요소이면서 되게 건축에 있어서 되게 강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도시나 이런 마을의 경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되게 멀리서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담이나 뭐 벽 같은 게 인면적인 요소보다는 지붕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관을 우리는 도시 경관이나 마을의 그 경치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동일한 뭐 재료로 된 유사한 지붕들의 집합이 어떤 되게 강한 도시의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붕이 진짜 강한 그런 건축 요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울 한옥 정책에 참여하면서 한옥 정책을 새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한옥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일반인 시민들도 한옥에서 중요한 거는 기와지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를 조사 결과를 보게 돼서 지붕은 정말 강한 요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이제 홍성 아동숲 체험관이나 광양 한옥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인 기와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징크 패널이나 이제 약간 일식 기와나 이런 걸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처음 요거를 썼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한옥 맞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저는 약간 지붕이나 그 지붕의 자재나 그런 재료가 주는 물성 같은 게 되게 강한 인상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사실 제가 막 개인적으로는 예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실물을 보면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가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붕의 형태나 뭐 물성이나 덮이고 뚫리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라든가 뭐 자기가 하는 건 자기 초점이 하나여야 돼. 하나를 열로 만드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를 모아서 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를 열로 만들어야 돼. 그게 공부라고. 그거를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붕에 대한 그 하나를 파고든 얘기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할 때는 네. 좀 모든 사람이 했지만 그쪽으로 쏠려야지 얘기가 돼. 근데 그게 그 연습이 참 필요한 것 같아. 그거를 잘해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이게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개념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핵심 있는 얘기를 잡아가야 되는. 최근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 심의하시는 분도 초점을 딱 잡지 않더라고. 듣기 좋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 저쪽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왜 그랬을까? 앞에 3분의 2는 괜찮았어. 근데 3분의 2 뒤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괜히 했다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데도 필요하고
도처에 필요한 거니까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종묘 지붕만 갖고 생각해도 이게 참 끝없는 얘기 같아. 아까 그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딴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리고 감동적이야. 딴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집이 그런 거 같은데 종묘는 지붕이 다야. 그 지붕이 다라는 얘기. 그때 명작 스캔들 가가지고 지붕이 왜 좋으냐고 갑자기 그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누구지? 지금 오늘 역사 오늘 그 진행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시나리오도 없는 말을 물어보더라고. 지붕이 언제 제일 멋있니? 갑자기. 근데 그때 비 올 때 종묘, 비 굉장히 많이 올 때 종묘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쫓겨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지붕이 크니까 빗방울도 무지 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이거 비 언제 끝이나 모르겠는데 정말 종묘의 지붕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건 그 쏟아내는 물의 양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저 앞에 있는 저 지붕은 물의 양이 종묘에 비하면 뭐 몇 천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바깥쪽에서 보는 그 뷰나 그 형태 전체가 지붕이 정말 압도적이다. 그 지붕이 그냥 있나? 이게 그늘도 쑥 들어지는데 종묘의 그 밑에 있는 인면은 아무리 남향에 해가 뜨고 대낮에 떴을 때 그 인면이 어떻게 보이나? 인면이 그게 환하지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늘 어두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그건 특수한 예 같아서 종묘 같은 집을 어떻게 지어요? 일생이 아니라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그런 사실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감동적으로 들려가지고 명작 스캔들 같은 데서는 괜찮은데 실무에서 개념을 얻기에는 그 말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감동하긴 좋아.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 가슴에 묻어두면 된다. 그러나 논쟁거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지붕이 없으면 꽝이다 하잖아. 아까 바닥이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바닥은 주어지는 것이다. 바닥 주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붕만 먼저 세우면 아무것도 없는데 텐트만 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누워 자기가 조금 거꾸로 오니까 거기다 매트도 깔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붕을 덮으면 바닥은 저절로 얻어져. 그리고 바닥 보면서 좋은 데다가 지붕 얻지 무슨 울퉁불퉁하고 암벽이 막 그랬는데 지붕 세우기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딱 쓰는 순간에 바닥은 얻어진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 한강이나 어디나 무슨 어디 해변가나 이럴 적에 파라솔 하나 딱 세우잖아. 파라솔 빌려가지고 거기 기둥 들고 가서 못 들어가서 파라솔 하나만 꽂으면 잠깐 자기 영역이 생겨. 그늘도 생기고. 그게 지붕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붕이 영역을 준다지.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이렇게 벽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다지만 다른 요소를 딱 빼버리면 지붕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영역을 확보해 준다는 거야. 이만큼. 그리고 그 끝에 그 지붕 끝이 있잖아요. 끝에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나갔다 생각해. 벽의 힘보다 더 원초적으로 강한 게 지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앞에 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붕이 없는 거 있어요. 중정. 그거는 지붕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저 중정이지 중정이 지붕이 없는 것은 중정이고 지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철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건축하는 사람은 중정과 그것에 관한 건데 이제 이게 주는 게 있으면 이것이 주는 영역이 뭐냐. 이 기둥이 영역을 만드느냐, 이 지붕이 만드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지붕이 주는 영역에 관한 얘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까 종묘 얘기했을 때보다 그런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때로는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건축적 주제가 된다고. 그냥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얘기거리가 생기는데 그걸로 스톱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얘기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지금 들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얘기는 그걸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건폐율 하는 것도 사실은 지붕이 영역을 정해주고 그 영역 끝자리에다가 벽을 딱 세우면 니들이 써먹으니까 지붕만 더 피기만 해봐라. 니들 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건 뭐 지붕 벽을 안 둔다 하더라도 너는 벽 쓸 거야. 일단 의심하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영역이 정해졌다는 거. 최대 영역이. 그러니까 건폐율 얘기는 결국 영역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루프탑은 루프가 아닌 것 같아. 저기 그 저번에 옛날에 성당 설계할 때 전주교회 교구장님이 오셨는데 아주 좋은 얘기 하신 줄 알았더니만 첫 질문이 뭐냐면 김 교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새? 시공을 잘못했겠죠, 뭐. 두 번째 뭐냐면 왜 지붕이 없는 집을 짓니? 지붕이 없는 집이 어디인데? 아이고 또 평탄한 집. 평탄한 집 지붕인데 아이 김 교수 그게 무슨 지붕이야? 지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플로우야, 플로우. 우리가 옥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지붕을 벗겨버리고 그거를 쓰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옥상 정원, 꼬르부지의 옥상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붕, 그 설명한 거 보면 옛날 집은 지붕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옥상에 정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럴싸해 보여. 왜냐하면 옥상 정원 뭐 저 땅에도 있는 정원 만드는데 굳이 그걸 옥상에다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럼 방수가 잘 되니까 그거는 뭐 옥상을 정원을 써 좋다는 자신감 때문에 생긴 거지만 그걸 보고 건축가 교수 중에서 가르칠 때 잊어버린 게서 지붕을 날린 거라고. 지붕을 희생시키면서 옥상 정원을 만든 거지 옥상을 지붕을 정원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 지붕 정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행을 해보면 사찰에 어떤 그 지붕들이 오래 있잖아요. 폐허가 돼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서 저 잡초 자라. 차라리 잡초가 자라면 그게 생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 걷어내면서까지 거기다가 만든다. 그건 지붕을 없애는 거지. 근데 이게 루프탑이 지붕이요 그러면 진짜 지붕의 본래 모습을 생각 안 하겠다는 거거든. 지붕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붕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끝자락에서 집과 그 하늘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만나는 데지 그게 사람이 올라간데 그러니까 루프탑이라고 하는 건 그건 죄송하지만 영어로 루프라고 써서 루프자가 들어있어서 지붕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지붕 꼭대기에 있는 그냥 플로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또 다시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붕이 경관을 결정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마크로한 얘기지. 전체 이걸 보면 이건 알겠단 말이야. 유럽은 다 그렇게 잘 됐어. 옛날에 다 같은 재료를 썼으니까. 그리고 후에 뭐라고 안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도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의 풍경은 어떤가? 그게 이제 지붕이 결국 멀리서 보면 도시의 풍경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가능성이 되는데 이건 건축가가 해야 될 얘기고 주장은 되지만 이거를 실천하려면 건축가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실천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나 이게 움직이지 않고 시간도 그런 오래된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텔레비전에 나가는 교양 강좌에는 해당이 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건축가로서 자기가 이걸 생각할 때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그 주 동력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건축가에서 관심 갖는 건 다 좋은데 그렇지만 이 경관에 관한 건 내가 손아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역시 영역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만약에 내가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했다면 이 완성된 과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붕을 가지고 영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봤을까? 건폐율이라는 데 관계없었으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데 이 프로젝트가 이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탐구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작품 소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여기 분위기에 하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음에는 거기서 하는 거. 저기 있던 미로제. 김효만. 네네네. 벌써 누가 한 건지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한 건 다 김효만 씨가 하는 것 같아.
그냥 과감해. 좋은 의미인가요? 아니 뭔가 조용히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과감함이 파격적이야. 예. 아니 좋은 의미는 아니 근데 이 납득은 안 가니 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이분은 하니까. 예. 되게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과감하게 잘해. 그러니까 되게 기와가 아닌데도 마치 기와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일반 저희 뭐 건축주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막 이건 얘기하는 오히려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찍기보다는 이 사진은 위에서 찍는 건 설명용으로 괜찮은데 예. 이게 이제 눈높이나 다른 데서 조금 낮춰서 볼 때 우리 기와하면 딱 직사각형에 이렇게 딱딱딱딱 채 나누기 하듯이 했을 때만 기와를 생각하고 지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눈높이나 다른 데서 조금 낮춰보면 이 지붕이 어떻게 그 사진 갖고 설명했으면은 조금 이것도 또 다른 제목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사진을 갖고 아까 그냥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집이 있고 이게 복합적이고 도저히 아까 루프탑이니 뭐가 있어가 지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중정 가질 건 갖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부분에 맞는 걸 가지고 여기에도 만족시키고 바깥에도 만족시키고 해가지고 만든 기업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연구감이지. 그런데 그 지붕이 한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 이거 눈높이의 문제 같아. 그게 바깥쪽에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윗집에서 내려보거나 카메라로 별도로 찍기 이전에는 잘 볼 수 없는 뷰 같아. 이 건축물의 설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진을 갖고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앞으로 아까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지붕이 뭐 이러이러한 거 가지고 그러면 초점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14.4m 빼야 되고 돈 빼야 되고 프렛 지붕도 이건 빼야 되고 종묘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지. 종묘는 크기라 그랬지만 사실 뭐 메스라서 그렇지 그게 주는 그 바깥쪽에 그냥 딱 고까지가 아니라 그게 주는 힘이 이게 뭔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끌면 나쁘지. 영역 갖고 해봐 영역. 그럼 좋은 테마 될 텐데.